섹션 5-1 기본 형상 다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처음에 구멍부터 해볼 건데, 이제 구멍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구멍, 그다음에 탭, 스레드, 테이퍼,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이렇게 총 5가지 종류의 구멍을 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한번 뚫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구멍 명령으로 면을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커서에 원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스케치 닫기 눌러주시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옵션 같은 것들도 보면서 한번 해보자면은, 구멍 명령 눌러보시면은 명령 툴바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눌러주시면은 구멍 옵션이 나와요. 여기서 뭐 구멍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바꿔서 설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구멍 범위가 다음 면까지로 돼 있으니까 아까 뚫었을 때 이 형상 전체 끝까지 다 뚫렸었죠. 나는 뭐 범위 줘서 이 범위만큼만 뚫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범위를, 구멍 깊이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이 구멍처럼 끝부분이 이렇게 V자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바닥면 V 각도 체크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 세팅하고 눌러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뜨는데,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가 제가 뭐 ESC를 눌러가지고 이 원이, 커서 따라다니는 원이 사라졌어요. 이제 이럴 때 이 중심점 이용 원으로 뭐 다시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이제 구멍이 아닙니다. 스케치 닫기 눌러보시면은 이 처음에 그렸던 원만 구멍으로 이렇게 뚫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컨스트럭션으로 바뀌면서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다. 이제 구멍 명령에서는 일반 스케치로 그린 거는 자동으로 컨스트럭션으로 바뀌면서 이 구멍이 뚫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이제 구멍을 추가로 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형상 그룹에 있는 구멍형 원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멍형 원으로 다시 원하는 위치 맞춰서 이렇게 뚫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추가로 보자면은, 여기 옵션 들어가셔서 이번엔 스레드 한번 보아볼게요. 스레드 탭 형상, 탭 만드는 거고요. 스레드는 아까 이제 일반 구멍 같은 경우는 뭐 크기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유롭게 제가 마음대로 구멍 크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규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의 구멍 탭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M10짜리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멍 범위 옵션은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스레드라는 게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나사로 할지 우나사로 할지 스레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탭을 내는데, 그 탭을 어느 범위까지 할지 그 탭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한 범위로 지금 2mm만 하게 되면은 위에서 2mm만큼만 스레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번 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만큼, 딱 2mm만큼만 스레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범위를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구멍 전체에다가 탭을 다 뚫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구멍 범위 체크해 주시면은 전체가 이렇게 스레드가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레드 이 탭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이게 탭 가공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미지로 그냥 형상을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가공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성능적으로 느려질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표시를 하는데, 나는 이걸 실제로 가공을 한 형상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명령 툴바에 보시면 실제 나사 단계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요거 구멍 실제 나사 선택해 주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 눌러주시면 실제로
가공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심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뚫는데, 이제 아까 옵션 같은 경우 명령 툴바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스케치 단계에 들어와서도 옵션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어요. 구멍형 1 눌러주시면은 똑같이 명령 툴바에 구멍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아까 그 구멍 옵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카운터 보어나 이것도 똑같이 이제 크기 맞춰서 하고, 뭐 카운터 보어 넓이, 그 파이 아니면 높이 이런 거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카운터 싱크랑 테이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뭐 여기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회사마다 자주 사용하시는 구멍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멍 옵션들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일일이 이렇게 다 뭐 M10에 깊이 뭐 12에 스레드는 그냥 구멍 전체고 바닥면 V각도 있고 막 이런 거를 구멍 만들 때마다 설정을 하면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해서 바로바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저장된 설정이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M10에 DP12 이렇게 저장을 해서 저장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고 뭐 구멍 이렇게 뚫어주시면 다음에 새로 또 구멍 명령을 사용할 때 이 옵션을 일일이 다시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이 옵션 옆에 보시면은 역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 구멍 저장된 설정 갤러리 이거 눌러주시면은 제가 방금 입력했던 M10의 DP12 이게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아까 설정했던 그 옵션을 그대로 다시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별따로 설정을 안 해도 바로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레드 같은 경우에 이런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뭐 추가를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 표준 옆에 보시면은 이 짝대기 3개, 초록색 짝대기 3개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엑셀 파일이 하나 열려요. 이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삽입하거나 아니면 여기 수치를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규격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명령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이제 구멍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도 구멍이랑 마찬가지, 스레드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형상이 있고요. 이 형상 같은 경우에 이 밑에 돌출된 거 보시면은 8파이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원통을 먼저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사 명령으로 IS 스레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디에다가 나사 적용할지 원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통 끝 단계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통 끝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제 나사를 가공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깎아 들어가기 때문에 끝은 여기가 끝이 됩니다. 끝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은 이 끝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데까지 나사를 만들 것이냐. 옵셋 값 뭐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크기, 제가 아까 이 원통을 8파이로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8파이에 맞는 규격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M8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침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나사의 규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구멍에 있는 그 스레드에 있는 그 규격을 그대로 따라가서, 만약에 나사 규격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그 구멍 엑셀에서 스레드 규격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사도 보면은
구멍이랑 마찬가지로 실제로 가공이 되지 않고 이미지를 통해서 가공된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로 가공된 형태로 보시고 싶으시면은 실제 나사 단계에서 이 실제 나사 체크해 주시면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얘 눌러 주시면 실제로 가공된 나사 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멍도 그렇고 나사도 그렇고 실제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작은 파트 하나 같은 경우에선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가공된 형상들이 많아지면은 렉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그냥 끄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슬롯 해보겠습니다. 슬롯은 장공 형상을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에 이 경로를 따라가는 장공 형상을 만들겠다 하시면은 슬롯 명령 눌러주시고 스케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스케치를 지금 미리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스케치로부터 선택으로 했는데 그 돌출 명령이랑 마찬가지로 일지평면 사용해서 스케치 이제 바로 그냥 그려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케치 선택하고 체크 마우스 우클릭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장공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원하는 뭐 깊이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돌출이랑 마찬가지로 포인트나 아니면은 거리 뭐 입력해서 그만큼만 자르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뭐 단방향, 비대칭, 대칭 뭐 이런 거 옵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명령 툴바 위에 있는 슬롯 옵션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옵션이 원호 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전개 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지게 슬롯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슬롯 폭을 뭐 10이 아니라 나는 뭐 7 정도만 하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폭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보어인데 숨김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카운터 보어가 들어가면서 장공 형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양각으로 하게 되면은 위로 튀어나온 상태 뭐 형태의 카운터 보어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카운터 보어 이 옵션들도 잘 체크해서 뭐 깊이는 너무 기니까 한 이 정도만 한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공 형상 만들 때 이제 스케치에서 그 대칭 옵셋 사용해서 뭐 컷아웃이나 돌출하셔도 되지만 이 슬롯 명령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나중에 도면이나 뭐 어셈블리 작업할 때 이 슬롯 명령을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공 형상 만들 때는 슬롯 명령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운딩이랑 못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스케치 할 때 제가 이제 3D CAD에서는 뭐 필렛이랑 못따기를 스케치에서 하는 것보다는 3D 영상에서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3D CAD에서는 2D 스케치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추후에 수정을 하기가 조금 더 번거로워집니다. 이게 뭐 다른 형상이랑 뭐 연관 관계가 생겨져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3D 형상에서 이제 라운딩을 주게 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하는 걸 추천드린 거고요. 라운딩 명령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라운딩 명령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반경을 설정해 줍니다. 뭐 5mm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라운드를 주기 원하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면은 끝나지 않고 추가로 더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 10짜리 주겠다. 그래서 얘랑 얘는 라운드 10으로 하겠다 하고 다시 우클릭하면은 이번에도 끝나지 않고 추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15로 얘를 주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른 라운드를 한 번에 한 명령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리 우클릭으로 체크해 주시고 한 번 더 우클릭 누르면 이제 이 미리 보기가 눌리게 돼요. 미리 보기 한 번 더 우클릭해서 마침 하면은 명령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하나의 라운드만 주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라운드를 이렇게 라운드 명령 하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 보겠습니다. 못따기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눌러보시고 우클릭 하시면 완료가 되는데 이제 못따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라운드처럼 크기가 다른 거를 명령 한 번에 넣는 건 안 되고요. 한 번에 한 종류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을 좀 보시자면은 여기 못따기 옵션 명령 툴바에 못따기 옵션 들어가서 옵션을 좀 보면은 지금 이제 동일 셋백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각도와 크기로 이 셋백 가지고 5mm, 5mm로 이렇게 못따기가 됐는데 이제 각도 및 셋백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 이제 못따기를 할 기준 면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클릭. 그 다음에 이 면에서 어느 모서리에 못따기를 줄지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백이랑 각도를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체크 우클릭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5mm에 60도짜리 못따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셋백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기준면 선택하고 우클릭 어느 모서리에 못따기 줄지 모서리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셋백과 각도가 아니라 셋백 2개 뭐 여기는 7 두 번째는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주겠다 하고 우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7, 10짜리 못따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프트 해보겠습니다. 드래프트는 전에 이제 돌출해서 했던 그 추가 사용해서 했던 그 구배 명령 구배 해주시는 거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준이 될 드래프트 할 평면 기준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배를 적용할 면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배 각도 몇 도짜리 구배를 줄 건지 구배 각도를 설정해 주시고 우클릭 그 다음에 다음 또 우클릭 그 다음에 이제 구배를 이 방향으로 할지 안쪽으로 파고들지 바깥쪽으로 추가를 할지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하게 되면은 10도만큼 깎이는 형상처럼 드래프트 구배가 만들어질 거고요.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은 형상이 이제 추가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섹션 5-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